여야가 다 한마디씩 하고 그간 조용하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찰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제 정권과 경찰 그 어느 한쪽도 쉽사리 물러나기 어려운 형국이 돼버렸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서장 회의를 특정 그룹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특정 그룹이 누굽니까? 네, 그 전국 서장회의는 경찰대 4기 출신인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서장이 지난 18일에 경찰 내부망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류청영은 2011년부터 주로 부산 지역에서 근무해왔던 인물인데요. 네.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가 7기니까 3기수 선배인 셈입니다. 아, 선배인데 더 아래군요. 네네. 그 류청경이 경찰대 출신 가운데 상당히 고창급이다 보니까 경찰대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에 경찰대 출신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이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이 조직적 반발을 주도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외에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바로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전국 서장회의가 적법했는지 두고 여야가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검찰 때는 가만히 놔두더니 경찰 때는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의 일명 검수완박을 두고 검사장 회의가 열렸던 거 아실 겁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참석했던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는 없었다면서 이번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청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윤익은 내정자가 두 차례나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이에 불응했으니 징계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외의 이를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공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 집단 행위로 간주한 것이고 참석자들은 공무로 본 것이죠. 결국 경찰국 신설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게 공무인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행안부와 여권에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부의 허락을 받고 회의를 열었던 것이라 이번과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까지도 정부 측과 경찰 측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경찰대 14기인 서울광진경찰서 김송정 경감은 어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경감 경위를 대상으로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경은 13만 경찰 중에 630명 수준이지만 경위는 4만 5천 명이고 경감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 가운데 얼마나 참여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워낙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 참고할 해외 사례는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 역시 독일과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 통제를 받는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영국과 미국의 경찰 제도를 일부분 참고하기도 했고 지금이 과도기 상황이라 독일, 프랑스 사례를 무조건 참고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조금 전 윤익은 내정자가 퇴근길에서 기자단을 만났습니다. 윤 내정자는 이번 주말에 모이는 경위 경감급 직원 회의를 더는 국민께 우려를 끼치지 말라고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청경에 대해서는 직무 위반 정도가 중해 대기 발령 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철회 불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